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장과 뼈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성장기에 막 키 키우려고 엄청 칼슘 많이 먹이고 밥 잘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장기에 한 20살까지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본다면 성장기의 뼈가 키만 크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해서 뼈가 진짜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또 느꼈어요. 뼈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일단 20살까지는 뼈가 계속 자라잖아요. 뼈가 계속 자라니까 뼈가 뼈 속에서 혈액을 만들면서 손가락도 자라고 팔목도 자라고 목도 자라고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뼈 속에서 혈액을 만들려니까 뼈가 어때야 되겠어요? 영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액에 필요한 영양이 뼈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혈액을 잘 만드는데, 만약에 내가 뼈가 건강하지 않으면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겠죠. 만약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뼈의 영양이 충분해서 매일매일 남들처럼 백식을 만드는 게 정상인데, 우리 아이는 혹은 나의 어린 시절 생각해도 돼요. 내가 뼈가 성장하는 동안 매일매일 1%씩만 영양이 부족해서 혈액이 1%씩만 적게 만들어져도 매일매일 혈액이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게 적게 만들어져도 1년이 되면 얼마예요? 1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이 건강하려면 뼈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뼈는 혈액 공장인 거죠. 그래서 뼈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우리 집에 성장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정말 뼈에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그거를 잘 아셔서 그걸 챙겨서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메비우스 띠처럼 소화가 약하면 뼈도 약해지는데 소화가 약해서 뼈가 약해지는 건지 뼈가 약해서 소화가 약해지는 건지 이거는 어느 시간 지나면 뭐라 그럴까 그게 안 돼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뼈가 약해지기도 하고 뼈가 약해지면 소화가 약해지기도 하는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장기에 소화가 먼저 완성되는 거니까 소화가 약하면 뼈가 약해지는 거로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뼈가 쏙쏙 쑤셔. 그러면 내가 어디 소화가 안 되고 있나? 라고 생각하셔서 소화를 관리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위 소화가 약한 사람, 위가 안 좋은 사람, 뭐 위궤양이 있거나 아니면 나 위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난 속쓰림이 있거나 뭐 아니면 난 소화가 잘 안 돼서 단백질은 잘 못 먹어 라든지 어 나는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는 남들보다 약간씩 뼈가 약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화랑 뼈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엔 잘 몰랐는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절 통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누굴 만나면 관절이 안 좋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평소에 소화가 잘 되세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억에 거의 대부분이 나 소화 약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랑 뼈 건강은 관련이 있어서 평상시 어디가 불편하고 그러면 소화를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려서 성장통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왜 그러냐면 성장통이라는 건 이렇게 뼈 끝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뼈 끝은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막 물렁물렁한 건 아니지만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뼈는 단단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은 부드럽고 이미 성장이 완성된 것은 단단해지고 이러면서 뼈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단단한 뼈가. 그런데 약간 그 덜 단단해진 그 성장점이 많은 그 뼈의 양끝, 관절의 양끝에는 혈액이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혈액이 많이 가서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영양을 많이 공급해야
그래야 거기가 그 잘 성장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거나 아니면 많이 걷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아무튼 관절을 많이 썼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날 밤에 막 다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밤에 무릎 아프다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무릎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소풍을 갔다 오거나 달리기를 했거나 그래서 관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관절에 그만큼 많은 피가 가야 되는데 피가 못 갈 때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통이 있다는 건 관절 사이사이에 혈관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혈액이 많이 못 가는 경우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성장통을 특별한 치료를 안 하고 그걸 그냥 놔두고 어른 되면 괜찮아, 다 크면 괜찮아 이러고 놔두면 거기가 다른 사람보다 혈관이 덜 발달한 상태로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20대 뭐 25, 30, 35 괜찮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건강할 때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노화가 진행되거나 40 넘거나 그러면 약했던 혈관이 더 빨리 약해지겠죠. 그래서 성장통이 어렸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성장통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관절 부위를 감싸고 있는 혈관이 약하겠구나. 그런데 그런 뼈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 소화를 잘 시키시고 소화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관절염이 덜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20대까지 난 다 지났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내가 어려서 성장통이 있었던 것 때문에 관절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 없다면 진짜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통은 관절염과 연결되는 거지만 소화를 다스려주면 관절염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경험한 거죠. 저는 어려서 성장통이 심했고 관절염이 빨리 왔어요. 저는 30대 중반부터 관절염이 왔으니까 특히 고관절염.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걷지 못하고 각도 잘못 잡고 앉으면 일어설 때 악소리 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이제 뉴트릴라이트 먹고 이스티비 같은 거 먹으면서 소화를 관리해 주니까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도 무릎 관절도 괜찮고 고관절도 괜찮고 그래서 아직도 자꾸 내가 발을 이렇게 잘 꼬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그러면 안 된다. 너 관절염 온다 막 이러는데 아직은 관절이 괜찮으니까 제가 아직도 다리를 잘 꼬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다리 저림 증상 같은 게 잘 안 오는 거예요. 소화 관리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관절을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관리를 전 소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성장통이 있었다. 혹은 지금 우리 아이는 성장통이 있다. 그럴 때 소화를 관리하셔서 그 성장점이 많은 관절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성장에는 이런 영양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칼슘은 유명하죠. 그냥 키 하면 칼슘이잖아요. 그런데 칼슘은 물론 키가 크는 키를 키우는 대표적인 영양이죠. 그래서 키 성장에 반드시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 동그란 그 노란 점들이 있는 여기가 성장점이잖아요. 여기에 영양이 많이 가야 이 뼈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위로는 단단해지고 요 만나는 점은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는 거라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판 검사라고 하면 이걸 보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 단단해진 정도가 많아졌으면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내 칼슘하고 비타민 D를 열심히 먹으면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가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칼맥디하고 칼디에는 어, 그, 그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꾸준히 먹으면 이 뼈의 영양이 빨리빨리 가죠.
그래서 여기에 뼈에 영양이 빨리빨리 가면 성장통이 없어지고,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다른 어떤 영양과 그 달리 특히 통증에 관여해요.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럴 때 칼디나 칼맥디 네다섯 알씩 드시면 한 5분 10분 안에 안 아프기도 하고, 무릎뿐만이 아니고 머리가 아플 때도 많은 통증에 사실은 칼슘이 되게 용이해요. 허리가 아플 때도 그렇고, 발목이 아플 때도 그렇고, 내가 팔꿈치가 아플 때도 그렇고, 칼슘을 드셔주시면 한두 시간 안에 이게 되게, 부드러워지고, 저녁에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부드럽고, 어깨 통증이 심해서, 나 어깨 너무 아프다 그럴 때도 칼디나 칼맥디를 저녁에 한 대여섯 알에서 일곱 여덟 알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가벼운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통증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절에 영양이 못 가서 통증이 생겼을 때 칼슘을 꾸준히 먹어주면 아이가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무릎 아프다고 막 그럴 때 아유 크면 나 그러거나 그냥 우리 아이 성장통이지만 어떻게 관리하지 못해서 그냥 주물러 주기만 할 때 그럴 때 칼디 한 다섯 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물러 주면 되게 빨리 성장통이 가라앉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있죠. 그런데 주물러 주는 건 어때요? 주물러 줄 때 내가 좀 덜 아프다 그러는데 안 주무르면 바로 또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같이 공급되면 훨씬 더 아이가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여기 키가 많이 클 때 특히 성장통이 있는 건 키가 많이 클 때는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많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칼슘이 몸에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잘 안 뭉쳐요. 그러면서 혈액이 관절로 빨리 가는 속도를 높여주죠. 그리고 수면장애에 또 칼슘이 좋죠. 수면장애에 칼슘이 좋은 이유는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극 물질들을 정상화시켜줘요. 자극 물질들이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 시키면서 우리는 자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오른손가락 움직여라 그럴 때도 자극 물질로 플러스 마이너스 도미노 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이 손끝까지 전달되면서 우리가 여기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극 물질을 활성화시켜주고 자극 물질이 정확하게 일하면 온몸이 편안해요. 그래서 진정작용이 있어요.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온몸에 통증도 없고 뭔가 몸이 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 잠도 잘 오잖아요. 근데 몸이 어딘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어딘가에서 뭐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자꾸 잠자는 것도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 모든 운동에 쌓이는 다 머리가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잠자는 호르몬이 잘 분비돼야 되거든요. 잠자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자극하는 것도 영양소 물질이에요. 그런 자극 물질이 건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자리 잡게 도와주는 게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을 잘 먹잖아요. 그러면 잠을 푹 잘 자요. 잠을 푹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잘 잤으니까. 그래서 불면증 있을 때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그럴 때 칼슘 마그네슘을 네다섯 알 드시거나 아니면 칼디를 네다섯 알 드시면서 오메가3 3알, 밀크시슬 3알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잠도 푹 잘 자고 불면증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저는 잠 잘 안 올 때 이스트비하고 밀크시슬을 곁들이고 오메가3랑 칼슘을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잠을 되게 깊이 푹 자요. 오늘 낮에 커피 마셨다. 그러면 저는 거의 대부분 잠을 일찍 못 자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칼디, 칼맥 이렇게 먹으면 잠을 금방 자죠. 그리고 수면 장애를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온몸을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돼서 진정되게 도와주니까 편안하죠. 편안해서 짜증이 잘 안 나요. 예민함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발달해 있는 후각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건 아닌데, 무언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옛날에는 과도하게
반응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누구를 탓하고 이랬던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칼슘은 또 우리 몸에서 지혈작용을 도와줘요. 혈중에 존재하면서 지혈작용을 도와주니까 칼슘이 우리 몸에 충분히 우리 몸에 있어서 혈중에 칼슘 농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 코피를 잘 안 흘려요. 그런데 칼슘은 지혈작용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건조증을 잡아주기도 해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오메가3랑 단백질이랑 같이 만나서 수분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몸 건조증이 좋아지죠. 코점막이 건조한데 그래 건조해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막 갑자기 호흡을 할 때 찬바람이 들어올 때 탁 건조해줘도 거기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뭐 코피가 날 수 있는데 그런데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주니까 코점막에 칼슘 농도가 되게 높대요. 그래서 코점막의 주성분이 칼슘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칼슘이 부족하면 수분 단백질을 보유하는 힘이 약해져서 점막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극을 받을 때 코피가 나죠. 코피가 나는데 그럴 때 혈중에 칼슘 농도가 부족해. 그럼 지혈이 안 되는 거야. 혈액을 더 많이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코피를 수도 없이 쏟아내던 아이도 칼디스팁이 딱 2개 먹고 중1인데 거의 매일 코피를 흘렸대 아침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줄어들더니 한 일주일 정도 먹였더니 그 다음에 코피를 안 흘리기 시작해서 한 열흘 지나면서부터는 앞으로 얘가 코피가 안 나겠구나. 근데 그 뒤로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지금까지 코피 안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피를 잘 흘리면 키가 또 잘 안 커요. 왜냐하면 혈중에 칼슘 농도가 작아지니까 관절에 칼슘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도 칼슘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냐? 말 그대로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는 위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점막이 없어요. 위는 위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점막이에요. 그러니까 위산은 어느 정도냐면 철을 막 녹이는 그런 엄청난 산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산에도 위 점막은 녹지 않아요. 그런데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있거든요. 그 관략근은 항문처럼 이렇게 오므렸다 늘렸다 오므렸다 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관략근이 미처 닫히지 못했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위산이 치고 올라오면서 식도에 위산이 오면 식도가 쓰리듯 아픈 거죠. 식도는 위산을 이길 수 있는 점막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식도를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쓰리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관략근이 안 아물어지는 거죠. 일단 칼슘은 근육의 수축을 도와줘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도 이게 잘 열려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걸 자꾸 먹으면 효소가 잘 없는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내에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게 인스턴트 식품들이잖아요. 각종 조미료들, 그리고 효소가 잘 활성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아이가 커피, 술, 뭐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하면 장내 효소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위산이 잘 안 만들어져요.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지면 위산은 일정 농도가 돼야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농도가 안 되면 특히 칼슘 같은 거는 아예 흡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게 위산 농도가 낮아지면 칼슘 흡수가 안 되니까 뇌에서 뭘 계속 명령해요? 칼슘 흡수가 안 돼. 위산 농도가 낮으니까 소화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라고, 계속 소화를 더 시키라고 계속 위산을 분비하도록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계속 위산을 만들라는 건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소화를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위산이 계속 많이 분비되고 위산의 농도가 약해지면 그 가스트린이라는 가스가 분비되고 가스트린이라는 가스는 관략근을 연대요. 그러니까 얘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치고 올라오는 걸 식도가 그러니까 불이타도록 쓰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위산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제산제를 주는 거지. 위 수술 받은 사람도 제산제를 주고 위가 안 좋은 사람도 위궤양인 사람도 제산제를 주잖아요. 그럼 위산을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소화가 더 안 되죠? 칼슘 분해는 더 안 되죠. 그럼 각 몸에 칼슘 부족 증상이 생기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오니까 뼈가 또 약해지는 거예요. 칼슘이 흡수가 안 돼서 뼈로 갈 것도 부족한데 뼈에 있는 걸 빼와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관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칼슘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칼슘을 충분히 먹으면 위산이 더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몸의 어떤 작용, 변화 이런 것들의 관계를 알면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래 이런 걸 겁내지 말고 칼슘을 좀 더 많이 드시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때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은 그게 나중에 심장 뭐 심장이 아플 때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 계시죠. 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런데 그 역류성 식도염의 시작은 속이 쓰리기 전에 신물이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먹고 신물이 자꾸 올라온다, 신트림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하시고 칼슘을 더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염, 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역류성 식도염의 시작은 위염이에요. 위에 위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소화 안 된 물질이 물질이 있으면서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도리어 위산에서 위벽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빵꾸도 나고 위궤양도 생기고 그리고 커피나 뭐 이런 걸 자꾸 먹으면 위산이 약해지니까 염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위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물질 중에 하나는 역삼투압 정수기물하고 역삼투압 정수기물 같은 것도 그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알칼리 정수기물 이것도 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의 밸런스를 깨지 않는 거를 잘 알아서 먹는 게 좋고 요즘에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요즘에 저염식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위산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소금을 적게 먹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외식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근데 소금을 적게 먹는 것보다 소금을 적게 먹는 이유보다 우리는 인스턴트를 많이 먹거나 커피나 뭐 술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뼈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 중에 하나가 단백질하고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와 단백질은 뼈의 구성 성분이죠. 특히 비타민 A는 조혈 작용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혈액이 만들어질 때 조혈 호르몬을 만들 때 비타민 A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키가 크려면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조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키가 안 크겠죠. 그래서 조율이 잘 되는 비타민 A는 성장기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율이 될 때 또 이렇게 비타민 A 같은 경우 눈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뼈가 당장 커야 되니까 뼈가 크기 위해서는 뼈로 많이 점막건강에서 가야 되고 뼈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비타민 A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A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효소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성장기처럼 변화가 많을 때는 비타민 A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카로틴 플러스죠. 베타카로틴으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비타민 A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카로틴을 꼭 잘 먹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뼈의 조직은 단백질이에요. 뼈의 조직을 단백질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칼슘에 가서 박히면서 뼈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뼈의 조직을 만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에 가서 박힐 수가 없죠. 그래서 뼈의 조직 틀을 만드는 단백질도 성장기에 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주변에 그 키가 되게 큰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인데 막 170이고
그 옛날 제 친구들, 그리고 170, 167 막 이런 친구들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중1, 중2, 중3 때 엄청나게 고기를 먹었어.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우리 동생도 중1, 중2, 중3 이럴 때 키가 엄청 쑥쑥쑥 컸거든요. 1년에 막 18cm 이렇게 컸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잘 먹어야 된다고 우리 동생이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 후라이팬, 대형 후라이팬 있죠. 대형 후라이팬 크기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크게 호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고기 다진 거, 뭐 온갖 채소, 만두처럼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잔뜩 채워 넣어가지고 후라이팬만은 호떡을 만들어주고 후라이팬만은 만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 집어 던지고 하나를 다 먹고 두세 시간 있다가 저녁을 또 먹는 거죠. 그렇게 잘 먹으니까 진짜 1년에 18cm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키가 182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클 때는 크는 시기에 제일 많이 키가 크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먹여서 그때 확 키워야지 키가 잘 크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평균적으로 키가 5.5cm가 정상, 그 평균 키예요. 1년에 5.5cm가 성장하면 평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5, 1년에 5.5cm 크는데 우리 아이는 5cm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신 게 10년을 더 해보세요. 0.5cm의 10년은 5cm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179가 될 게 174가 되면 완전 개념 다르죠. 182가 될 게 177이면, 173이 될 게 168이면 완전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어려서 0.5cm 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5.5cm씩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가 173에서 176인 것 같아요. 그런데 182, 185 이렇게 클 때는 크는 사람들은 중1, 중2, 중3 한 번씩 크는 나이에 15cm 이상 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땐 키가 작았다가 뉴트라이트 먹고 나서 키가 크긴 했는데 중1 때, 중3 때 이럴 때 10cm 이상씩 컸어요. 12cm, 15cm 이렇게 컸거든요. 그렇게 2년, 3년 크니까 18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클 때 뭘 먹냐? 단백질을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뼈 틀을 먼저 만들면 칼슘은 가서 박히니까 그래서 뼈 틀을 만드는 단백질은 성장기의 필수 요소고요. 뼈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단백질은 혈액을 만들잖아요. 여기 보세요. 뼈가 이렇게 성장해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면서 혈액이 이 안에서 혈관이 꽉 차죠. 이게 성장기 혈액이, 성장기 뼈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 성장기 이 그 뼈에서 뼈 속의 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나중엔 혈액 생성을 엉덩이 뼈에서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엉덩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엉덩이에 살 빠지면 그만큼 혈액을 잘 못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성장기에 이렇게 뼈 속에 피를 잘 만들어내는 이렇게 피를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고요. 그리고 뼈와 함께 같이 근육이 성장해야죠. 뼈가 성장하는데 근육이 성장하지 못하면 뼈가 안 자라요. 근육이 쫙쫙 늘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려도 근육이 잘 생성되려도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또 성장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되게 많죠. 그 소화시키는 효소가 완성된 다음에는 호르몬이 완전히 막 엄청나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많이 변화하는 중2, 중3, 고1 이때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럴 때 뼈도 그때 많이 자라요. 몸에서 막 지방도 막 갖다 쓰고 그러니까 그 중2, 중3 이때 엄청 먹지 않아요? 남자아이들을 키워보신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중2, 중3 이쯤 되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도 씹어 삼킬 만큼 먹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중2, 중3, 고1, 고2 이런 아들을 두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한 번씩 아들 친구들이 집에 두세 명만 왔다가도 뭐예요? 냉장고 다 털리잖아요. 거의 뭐 메뚜기 떼 지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엄청 먹을 때예요. 먹을 때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주면 간식을 쓸데없는 인스턴트를 안 먹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을 잘 안 먹여주면
몸에 자꾸 뭐가 부족하잖아. 이렇게 뼈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몸은 지금 단백질이 고파. 단백질을 먹여줘. 지금 비타민 A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 못하고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배를 채우는 걸 먹죠. 그래서 빵 먹고 막 이런 걸 먹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들을 학원 다니는 나이에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원 다닐 나이 학원 앞에 떡꼬치, 뭐 닭꼬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한 두 스푼씩, 두 스쿱씩 이렇게 먹이면 뼈 성장에도 도움되고 뼈가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혈관의 집단체인 근육도 잘 형성돼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시간이 성장기예요. 성장기에 정말 영양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클 때 눈이 나빠지죠. 이유는 키가 클 때 필요한 영양이 눈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눈도 약해지는 거고 피부도 거칠해지고. 왜냐면 오메가3랑 단백질을 전부 뼈가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영양을 잘 공급해주면 키 크는데 얼굴이 굉장히 깔끔하게 그렇게 깨끗하고 그냥 윤기나게 이렇게 키가 크는 거죠. 그리고 이 비타민 A랑 단백질은 염증에 특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오메가3를 갖다 잘 쓰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내 몸에 건강한 단백질이 많으면 좋은 오메가3를 갖다 쓰면서 몸에 염증이 잘 안 생기게 도와줘요. 염증은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죠. 세균에 감염된 세포. 그런데 좋은 단백질을 먹고 세포가 만들어졌으면 세포가 어때요? 건강하니까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염이 잘 안 돼서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단백질 양이 충분하면 아이들이 성장기에 여드름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성장기에 지금 여드름이 생긴다. 뭐가 부족? 단백질 부족, 오메가 부족.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여서 오메가3가 몸에서 잘 쓰이게 도와주는 게 성장기에 되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성장기에 또 필요한 거 하나가 영양, 그 오메가3.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 하나가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뼈 틀을 만들어주고요. 뼈 틀은 단백질이 만들어주면 그 뼈의 막은 오메가3가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뼈값이 잘 가도록 도와주는 게 오메가3잖아요. 그리고 혈관벽을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것도 오메가3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카로틴과 함께 뼈 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도와주고 혈관이 깨끗해서 맑으면 혈액이 또 그 관절까지 잘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오메가3가 필요한데 어린 나이에는 단백질하고 뭐 비타민, 미네랄하고 그 칼슘하고 이렇게 잘 먹여주면 키가 잘 커요. 비타민C랑 이런 거. 그런데 중2, 중3, 고1 이럴 때 키가 클 때는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를 엄마가 4알 먹으면 아이는 6알 이렇게 먹이면 키가 빨리 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C, 뭐 단백질 쭉 꾸준히 먹고 키가 커도 중2, 중3, 고1 이때는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그때 한창 공부할 때잖아요. 공부할 때니까 뇌로도 영양이 잘 가고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혈액순환 잘 돼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머리가 맑고 똑같이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뼈로도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뼈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오메가3는 성장기에 꼭 필요한데 오메가3를 잘 안 먹으려고 그러지 알이 커서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잘 먹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물을 그냥 맹물을 먹지 말고 우리 파이터 주스 있죠. 파이터 주스를 타서 오메가3 먹으면 되게 잘 넘어가는 거 아세요? 그게 오메가만 잘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맹물보다 파이터 주스를 타서 먹으면 모든 보조식품이 다 잘 넘어가요. 약도 그래요. 약도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언가 그러니까 맹물보다는 무언가 그 안에 어떤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잘 못 삼켜 그러면 저는 파이토믹스 주스랑 같이 사서 이거를 아이에게 한두 스푼씩 타가지고 아이에게 그 오메가3를 먹을 때 먹여봐라. 되게 잘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성공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양소 하나는 이스티비예요. 이스티비아랑 B 플러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스티비는 아까 말씀드린 위산 있죠. 위산 분비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아이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요. 단백질하고 오메가3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양의 가장 중요한 영양 오메가3하고 단백질이 몸에서 5개만 소화될 게 10개가 소화되게 도와주면 뼈로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뼈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키도 잘 크고요. 그리고 이스티랑 B 플러스 이 비타민 B군은 조혈작용을 도와줘요. 조혈작용을 도와줘서 내 몸 안에서 혈액이 잘 만들어지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면 간에서 조혈 효소를 잘 만들어내야 되고요. 신장 부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면 조혈 효소랑 조혈 호르몬이 만나서 골수로 가요. 그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군이 없으면 조혈효소 만드는 영향이 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산 분비가 좀 덜 돼요. 그럼 그만큼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럼 단백질은 더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도 소화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키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군은 사실은 키 성장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증상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한데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잘 먹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면서 혈관 청소도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면서 혈액이 관절까지 잘 가게 도와주는 거라면 이 비타민 B군은 모세혈관을 운동시키고 모세혈관이 잘 생성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발달과 모세혈관 운동을 도와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모세혈관 운동이 잘 되는 사람이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가는 속도와 모세혈관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모세혈관 운동이 발달해야 돼요. 그거를 비타민 B군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스티비를 먹으면 비타민C 먹고는 잘 몰랐는데 이스티비 먹었는데 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군 부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였던 거예요. 모세혈관이 운동을 못해서 손발 저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이 비타민 B군은 다방면에 소화도 도와주지만 모세혈관 발달도 도와주니까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모세혈관이 운동을 잘하면 거기까지 혈액을 잘 간다. 그러면 모세혈관에 있는 뭐가 없어진다? 염증이 없어진다. 통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스티비도 그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에 되게 좋은 아이죠.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장내에서 효소가 활성화되게 도와줘요. 장내 미생물이 잘 생기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잘 생기면 뭐가 없어져요? 변비와 설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일 때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면 그 설사하는 약을 주고요. 설사일 때 가면 지사제를 주거든요. 다 좋아지긴 해요. 변비가 좋아지고 설사가 좋아지긴 해요. 그런데 뉴트릴라이트의 이 이스티비는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좋아요. 그게 신기하죠. 대부분 변비에 좋으면 설사에 안 좋고 설사에 좋으면 변비에 안 좋은데 뉴트릴라이트 그 이스티비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결국 뭐예요? 얘는 온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장의 균형을 맞춰서 변비나 설사는 어쨌든 균형이 깨지고 나쁜 거니까 장내 균형을 맞춰서 미생물이 잘 활발하게 생기게 도와주면서 장내에 일어나는 과민한 반응인 설사나 변비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 B군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광고하고 비타민 B군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잘 합성해주는 아이예요. 콜라겐은 어떤 아이냐? 뼈틀이 그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백질 가루가 가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비타민 C를 만나고 그 칼슘을 만나서 그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면 콜라겐 중에 아주 중요한 콜라겐이 뼈의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콜라겐이 잘 안 만드는 뼈틀이 건강하지 않겠죠. 그럼 뼈틀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단단한 뼈가 잘 안 만들어질 거고 뼈틀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칼슘이 가서 들어박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콜라겐이 오면서 콜라겐 합성이 잘 되면 뼈틀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콜라겐은 혈관 있죠. 혈관의 그 기저막 안에 내막을 유지하는 기저막이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지면 혈관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도 잘 들고 피들이 잘 터지고. 그런데 비타민 C가 콜라겐을 잘 합성하게 도와주니까 혈관의 기저막을 탄탄하게 도와줘서 어떻게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고 뇌출혈이나 그 멍 잘 드는 거 이런 거 다 예방해 주는데 이런 그 콜라겐이 잘 합성되는 비타민 C가 키성장에 좋은 이유가 그 뼈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잘 합성해내면 뼈틀이 잘 만들어지고 그럼 키가 빨리 크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비타민 C를 잘 먹잖아요. 그러면 뼈가 자라는데 다리뼈가 잘 자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8살, 10살 이후부터는 다리보다는 허리가 길어지죠. 상체가 크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는 뭐 100% 상체가 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체가 잘 자라는 어린 나이에는 비타민 C를 잘 챙겨서 먹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혈관 기저막이 잘 생성되도록 비타민 C를 잘 먹어주면 나이 들어서 뇌혈관도 잘 생성되는 거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혈관 질환이 훨씬 덜 생기겠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잘 퇴치해줘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잘 면역 시스템을 발동시켜서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면역이 좋아지고 열나거나 초기 감기에 비타민 C라는 다소할열을 먹고 자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뼈의 성장과 성장에서 어떤 뼈를 원하세요? 이 오른쪽에 그 골다공증이 막 진행된 이런 뼈가 좋으세요? 왼쪽에 촘촘한 뼈가 좋으세요? 이 왼쪽에서 두 번째 뼈는 벌써 이제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칼슘하고 비타민 B군하고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연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타민 K도 필요하고 비타민 그 E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구리도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걸 다 따로 먹어주려면 진짜 이만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소한의 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데일리 추어블이 아이들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꾸준히 먹이면서 영양을 공급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키가 쑥쑥 크죠. 그 다음에 뭐 키 크는데 무슨 그 유산균이 필요해 그러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아직 소화기관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소화를 완벽하게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장기에 아직 그런 게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많이 먹잖아요. 인스턴트,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장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장이 자꾸 망가지면 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게 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단백질이 자꾸 여기저기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이 늘어나요. 그러면 역시 뼈를 키우는 시간 동안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의 균형이 깨지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장이 건강하면 또 장내 유해균도 억제해주고 그래서 성장기에 막 입냄새도 많이 나고 변비도 있고 설사도 있고 이런 걸 다 잡아줘야 그 영양들이 전부 성장으로 온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유산균이고 장에서 먼저 소화를 잡아주는 거니까 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위도 소화기관인데 몸 바깥이죠. 몸 안에 있긴 하지만 아직 몸 속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주물러서 즙 상태를 만들어서 장에서 분해시켜서 장벽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하고 장에서 그 소화를 담당해주는 장기에서 그걸 못 해주면 몸 안에 들어가는 영양이 깨진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크지 못하겠죠.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몸에 염증이 많아지잖아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키가 또 잘 안 커요. 키가 크더라도 알러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성장기에 유산균을 꼭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고 아이스크림 먹었다 더 먹어야 되고요.
피자 먹었다. 더 먹어야 돼요. 그렇게 무언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유산균은 다 깨지거든요. 그러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염증 체질이 되죠. 그리고 유산균이 이게 밸런스 이딩 같이 우리 몸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만들어주는 유산균을 먹으면 담즙이 잘 만들어져요. 이유는 단세지방산 활성화가 되거든요.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만나서 단세지방산이 잘 합성이 되면 이게 간으로 가서 담즙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담즙이 잘 만들어지면 담즙은 뭐 하는 아이예요?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아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오메가3가 몸에서 잘 흡수되고 잘 일을 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키 크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키 크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 몸에서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양이라기보다는 미생물인데 영양소가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아이기 때문에 유산균은 굉장히 중요한 요즘에 영양으로 들어가죠. 영양제 그러면 요즘에 유산균을 제일 많이 먹을 정도로. 그리고 성장기에 특히 여자아이들 생리 시작하고 그래서 단백질과 오메가3를 많이 쓰게 되면 변비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변비가 오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변비가 오면서 점점점 몸이 이제 하체 비만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도 이 유산균이 하는 일이니까 키가 크면서 동시에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을 오늘은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 크는데 뭘 먹어야 되냐? 갈비, 프로틴, 오메가3, 이스트비 이런 거 쭉 먹는데 이스트비랑 아세로라랑 유산균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이상 먹지요. 좀 많이 먹는다 그러면 두 달 정도 먹죠. 나머지는 칼디하고 프로틴은 한 달에 두 통 정도는 먹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한 달에 한 통 정도로 해결되는데 이 정도는 먹으면 3, 4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이걸 맨날 먹냐? 그렇게 못 먹지요. 그래서 키성장 프로그램대로 하려면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한 8월부터 12월, 1월 요때 방학 동안에 바짝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가 그럼 키가 언제 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크다가 키가 훅 한 번씩 클 때가 7세에서 9세. 그때 한번 크고요. 그 다음에 12세에서 15세 사이에 또 한번 훅 커요. 그리고 17세까지 크면 180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는 나이에 한 8월부터 12월까지 키 성장을 쭉 해주거나 8월부터 1, 2월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먹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뉴트리키스나 더블엑스, 카로틴, 뭐 이스트비, 칼디, 단백질 이 중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챙겨 먹이는데 제가 꼭 권하는 건 칼슘, 프로틴, 오메가3예요. 칼슘하고 프로틴하고 오메가3를 잘 먹이시면 비타민 B군을 조금 줄여도 괜찮을 정도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칼슘, 프로틴, 오메가3를 잘 먹이면서 이스트비를 보조적으로 먹이면 이스트비가 저 8만 원짜리가 3개월분이잖아요. 하루에 한 4~5알에서 대여섯 알을 먹이면 그러면 아이가 영양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타민 C는 감기 기운 있을 때 먹여도 되고 뉴트리퀴즈 먹으면 비타민 C를 안 먹여도 되고 그리고 아이가 열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땐 비타민 C를 시저로 먹이고 이런 식으로만 영양을 관리해도요. 키가 잘 커요. 그런데 키 커야 되는 시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나이가 9세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7, 8월, 8월 이쯤부터 12월, 1, 2월까지 좀 집중적으로 먹이고 그 다음엔 좀 쉬고 쉴 때도 기본적으로는 뭘 먹이라고요? 칼디, 프로틴, 오메가3 이 세 가지는 꼭 먹이셔야 돼요. 꼭 먹이시면서 아이의 소화를 봐서 아이가 소화를 좀 못 시킨다로 양을 좀 줄이고 그럴 때는 양을 좀 줄이거나 잠시 한 일주일 정도 끊고 이스트비, 뉴트리키즈, 유산균만 먹여도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시고 집중적으로 먹였다가 좀 줄였다가 집중적으로 먹었다가 줄였다가를 한 나는 제대로 키워보겠다 그러면 12살부터 17살까지 꼭 그렇게 먹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먹는 걸로 우리 아이가 키가 큰다면 난 우리 아이 다리를 길게 하고 싶어. 그러면 10살까지 키우셔야 돼요.
다 키우는 건 아니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이면서 비타민 C랑 프로틴이랑 오메가3 먹이면서 다리가 길어지는 10살. 그 이후로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다리가 더 안 길어진다 그러는데 길어지긴 길어져요. 근데 상체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잘 크도록 치성장을 잘 도와주고요. 그리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오메가3를 꼭 먹이셔서 머리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렇게 키 성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건강해야 이렇게 어렸을 때 뼈를 건강하게 키워놓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피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노화가 덜 와요. 근데 나는 이미 너무 나이 들었다. 그러면 저는 뼈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소화도 굉장히 약하고 소화제 없이는 어떤 음식도 소화를 못 시키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먹으면 3번 소화제 먹었고요. 하루에 2번 먹으면 2번 소화제를 먹어서 저는 하루에 3번 다 밥을 못 먹었어요.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까지 관절염에 관련돼서 별로 통증이 없는 건 저는 칼슘하고 오메가하고 단백질, 그걸 되게 열심히 먹는데 저는 칼슘하고 오메가하고 이스트비를 진짜 많이 먹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화가 덜 되고 뼈가 건강하려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영양을 챙겨 드시면서 여러분의 뼈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